네, 안녕하세요. 4월 12일 토요일 아기자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소연 선생님께서 뭐였죠? 주제가? 일단 오늘 주제가 네, 어, 회, 음, 회전 매트릭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과 그거의 로봇 움직임에 적용되었을 때의 어,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냥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순서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좀 일단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할 거라 자연상수 2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행렬 지수함수 매트릭스 익스포넨셜 즉 익스포넨셜 매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그 SO3 리 스페셜 오토고널 리군의 그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 3차원 회전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 애니메이션을 중간중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 다른 네, 지금 패드로 글을 작성하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아니,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그 3차원 회전을 나타내는 다양한 파라미터화 방법인데, 하나가 RPY, 즉 오일러 앵글로 나타내는 방법이고, 이 방법의 문제점이라는 짐벌락 문제점과, 그 다음에 앵글 엑시스라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터니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싱귤러리티라는 게 로봇 움직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코터니언의 회전 방식과 RPY 회전 방식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이전에, 카메라 그럼 카메라 알고리즘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순서대로 쭉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로봇 움직임에 대한 다른 예제를 한 가지 좀 더 가져오고, 오늘은 간단한 로봇 형태라서, 네, 다른 예제 좀 복잡하고 좀 더 볼만한 예제를 하나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알고리즘 비교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상수 2에 대해서 그 쭉 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상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리 개념에서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이율이 만약에 100%일 때, 이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음, 이가 2.71828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처음에는 방금 말했듯이 복리 개념에서 나왔었는데 얘가 뭐 연이율 100%일 때 한 번 이자를 받으면 그래서 두 배고 두 번 받으면 분의 1의 수급이라서 그리고 여기서 거의 무한번에 가깝게 받으면 이게 거의 2.165. 그다음에 2, 즉 2.71828. 숫자로 수렴하는 것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음, 네. 그래서 이 연이율이 100%일 때, 즉
여기가 1인 경우에 2가 2.71818로 수렴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복리 모델 일반화를 해서 1이 아니고 X%로 진행을 한다면, 즉, 2의 X 같은 경우에, 이 X가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얘의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2의 x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우에는 아주 정석적인 도함수 풀이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h분의 2의 h-1 같은 경우에 음, 이거를 풀어서, 아니, 이항 정리로 풀어서, 어, 얘가 어떤 값이 나오냐면, 얘는 이항 정리로 푸는 것까지는, 네, 굳이 하지 않고, 얘는 1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2의 도함수가 2의 x가 나옵니다. 여기, 이거 잠깐 이항 정리로 푸는 것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아마 정경원 교수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2의 H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양정리로 잘 풀어서, 잘 풀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N 무한을 고정시켜 놓고, H0을 앞쪽으로 빼서 이렇게, 잠깐 놔두고 이렇게 풀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때, 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에, 그, 이항정리를 푼 다음에 다시 리미트 H0을 여기다 갖다 놓고 풀어보면, 여기서 이 나머지는 다 h는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리미트 1 더하기 0이 돼서 1이 되는데요. 그래서 2의 도함수인 h분의 2의 h 마이너스 1, 2의 도함수를 구할 때 이 부분이 1이 돼서, 네, 지수함수 2x의 도함수는 2x, 즉,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일러 시리즈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테일러 시리즈 같은 경우에 어, 함수, 테일러 시리즈라는 거는 함수 fx를 다항식의 무한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x는 a에서 fx가 무한하게, 혹은 n번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여기서 a는 0일 때를
맥클로린이라는 경우라고 맥클로린 급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면, 2의 x를 그 테일러 급수의 맥클로린 급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때 얘를 한 번 더 fx로 미분하는 미분하고, 오, 아, 미분하면 2x, 똑같은 2의 x가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함수 fx 다항식의 무한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일반적인 형태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근사화로 찾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건은, 에, 그, 여기서 테일러 시리즈의 일반 형태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일단 여기는 일단 당연히 상수겠죠. A에서 자기 자신의 함수값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1차 도함수, 그리고 이것은 2차 도함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차수와 각 도함수가 나타내는 함수의 특성, 그리고 금사된 함수, 즉 0차까지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상수값이겠죠. 여기서도 여기는 상수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해당 도함수 값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률이라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 도함수의 경우에는 함수의 정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근사된 그래서 0차에서는 상수, 그리고 1차까지는 접선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는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fx를 2의 x라는 그 지수 함수로 두고, 일단 첫 번째 테일러 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선으로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접선 방정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테일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물선이 나오는데 그 옆부분은 좀 잘렸죠. 그,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보다 좀 더 가깝게 나오고, 이제 세 번째 테일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차 함수 형태가 됐을 거고, 전체적으로 그 2차보다 3차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시각화해서 계속 여기 2차 도함수까지만 계산을 했지만 여기 나머지 뒤쪽으로 점점 갈수록 굉장히 원래의 지수함수, 초월함수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테일러 급수인데요. 이거를 여기서 왜 이걸 설명했냐면 일단 2의 x 같은 경우에 다들 아는 특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2의 x 같은 경우에는 아, 2의 x 같은 경우에는 순간 변화율이 그러니까 도함수 값, 즉 순간 변화율이 x에서의 함수값과 같은데 여기서 즉 현재 상태 값이 클수록 아마 변화 속도 접선 방정식 자체도
빠르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 어떤 지수함수 일반적인 형태를 봤을 때 y가 2보다 크면 순간 변화율이 자기 자신보다 크고 y가 2보다 작으면 순간 변화율이 자기 자신보다 작은 형태가 나옵니다. 작게 됩니다. 그, 제가 페이지를 지금 잠깐 추가하고 싶은데, 여기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lny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되고, 여기서 y가 1보다 크면 yx는 증가함수, 그리고 0에서 y에서 1이면 yx가 감소함수.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분포들하고 이의 관계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포화성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즉, 가우시안 분포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이가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에는 FT가 2의 마이너스 람다 t의 람다기 때문에 여기서 이가 확률 밀도의 감소 속도를 계속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의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감소율이 이 기반으로 형성이 된다, 계산이 된다. 즉, 이라는 자연상수 기반으로 확률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규분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포화성분포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 또는 공간에서 독립 사건의 발생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작위 발생을 하더라도 일정 평균 비율을 갖는 사건들을 모델링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 이에 대해서는 한참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행렬 지수 함수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지수 함수는 먼저 선형 미분 방정식 1차의 특이해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런 선형 1차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해가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호모제니어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AY가 0인 경우에 이 해를 동창, 즉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해는 Y는 이 AT가 됩니다. 이거는 즉 역시 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형 미방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즉 우리가 원하는 어, 해가 벡터 형태일 때는 여기서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작성하는데요. A는 n by n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n by 1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X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 해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먼저 좀 증명 과정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네, 가정을 이런 형태로 먼저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가 네, 여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1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2의 성질을 이용하고 뭐 분해하고 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얘가 그 우리가 아는 행렬의 고유값과 이 친구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즉 여기서 A가 N개의 선형 독립 고유 벡터를 가질 경우에 시스템의 일반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얘가 익스포넨셜 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까 테일러 곱수로 풀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2의 테일러 곱수식을 우리는 아까 봤으니까 거기 2의 x 테일러 곱수식은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x 자리에다가 at를 대신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av가 람다 v라는 그 a가 만약에 역행렬이 있고 그 솔랭크인 경우에 이런 식이 성립하니까 이걸 이때는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V이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값들이 그 대각 대각값으로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얘는 이제 앞으로 큰 람다로 표시하고 얘는 그냥 V 벡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역행렬이 서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것은 다시 이런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형식, 이게 일반해라고 시스템의 어떤 선형 독립 고유 벡터를 갖는 시스템의 일반해가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잠시만요. 제가 아 유도를 했었는데. 네. 얘 둘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행렬 A의 벡터장하고 고유 벡터를 좀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고유 벡터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홍색과 제가 방금 그린 초록색으로 나타내었고 고유 벡터 크기를 맞춰서 나타낸 것은 연두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향에 따라서 어떤 벡터장에서 고유 벡터 두 가지가 다음과 같이 나오면 이제 이제 그 고유 벡터 방향 기반으로 크기와 그러니까 고유값과 고유 벡터 기반으로 단위원을 변형시키면 다음과 같은 타원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단위원의 경우에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벡터가 다음과 같이 회전하고 그 다음에 고유값으로 스케일링까지 되어서 엘립소이드 형태로 변했는데요. 이제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은 고유값의 크기가 없어진, 즉, 크기는 보존되지만 방향이 변하는 3차원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O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일단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2차원 로테이션부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위원 안에서 P라는 어떤 벡터가 그 세타만큼 회전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알파만큼 그 P를 극좌표 형태로 나타내면 X랑 Y가 다음과 같은 값이 됩니다. 여기서 세타 회전을 시키면 당연히 여기서 R은 1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이 경우에 얘를 사인 법칙으로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여기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 행렬을 2차원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세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음, 이것은 원래의 P와 평행한 방향, 그리고 이것은 P를 90도 반시계 방향, 즉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90도 회전한 벡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P 직교, 그다음에 P 평행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표시하고 3차원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2차원 XY 평면에서 회전을 했었는데 얘를 3차원으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3차원 Z축을 기준으로 그 XY 평면에서 제가 P에서 P 프라임 벡터로 회전을 시킨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전에 2D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3차원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 이거를 RZ 세타, 즉 Z축에 대해서 회전시켰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RX에 대해서 회전시키면 그 RX 세타로 나타내고 이제 RY에 대해서 회전시키면 RY 세타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3차원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일단 이제 XYZ 방향으로 각각 회전시키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시 애니메이션을 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2차원 회전 벡터 시각화한 건데, 그 원래 기저 벡터가 있고 이제 회전된 기저 벡터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원본 도형은 파란색 그리고 변화된 도형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변환이었고요. 지금 이제 다음으로 RP와 X, Y, Z 방향에 대해서 회전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RPY 즉 오일러 앵글로 넘어가겠습니다. 3차원 회전을 여러 가지 파라미터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오일러 앵글 방법 같은 경우에는 X, Y, Z 각 축 방향대로 순차적 회전을 통해서 물체 방향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 먼저 일단 먼저 애니메이션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오일러 앵글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 중간에 회전 자유도를 잃는 것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일단 일반적인 회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먼저 Z축 기준으로 회전하고 그다음에 Y축 기준으로 회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이제 Z축 기준으로 60도를 회전한 다음에 새로운 Y축 기준으로 90도를 회전할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새로운 Y축 기준으로 90도를 회전한 상태에서 그, 보면 X가 원래 즉, 마지막 X축이 원래의 Z축과 일치하게 되어서 자유도를 잃고 이렇게 XY 평면상에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Z축, Y축, X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60도를 회전한 다음에 똑같이 피치가 90도를 회전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거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역시 자유도를 잃고 XY 방향으로만 XY 평면에서 다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전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의 문제인데 이제 두 번째 회전각이 1번과 3번의 회전축을 다시 정렬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짐벌락에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앵글 엑시스 3D 회전에 대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필기창으로 넘어가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RPI 회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잠깐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앵글 엑시스 3D란 회전 방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SO3 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O3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동치인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3차원 로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내부에 값이 9개가 있습니다. 즉 성분이 9개이고 그런데 6개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곱빼기 6은 3, 즉 3자유도를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SO3를 조건을 포함해서 같이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음, 여기서 R,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조건, SO3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하학적으로는 벡터 길이나 각도가 보존되는, 즉, 오른손 좌표계의 회전, 오른손 엄지 법칙을 할 때 그게 보존되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리군 특성상 매트릭스 곱셈에 대해서 다쳤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모든 원소의 여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직교하는 올토고널 매트릭스이며, 그리고 디터미넌트 R이 1이라는 것에서 특수, 즉 스페셜 올토고널 군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데요. 여기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R1, R2, R3라는 기저 벡터 3개짜리로 나타냈을 때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얘네가 전부 1, 즉 각 열 벡터의 크기가 1이라는 조건이 있고 이게 3개의 조건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각 열 벡터끼리 그 닷 프로덕트 내적을 했을 때 0값, 즉 지금 서로 방향에 대한 크기가 0일 때, 그러니까 한 벡터의 방향에 그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투영시키면 0, 즉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 값이 90도일 때를 90도일 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직교 벡터라는 조건이 있어서, 얘네가 서로 직교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자, 오, 이게 아론 벡터, 여기서 기저 벡터 R1, R2, R3인 R을 트랜스포즈 시켜서 자기 자신과 다시 곱하는 내정을 시키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올토고널이라는 조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아, 일단 각 크기가 1이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벡터는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는 조건에서 각각 3개의 조건씩이 나와서 6개의 제약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성분은 9개지만 제약 조건이 6개라 삼자유도가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잠깐 보이겠습니다. 일단 디터미넌트 R 트랜스포즈 R을 하면 디터미넌트 I가 되는데 이건 당연히 값이 1이고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RT와 디터미넌트 R을 하면 1, 즉 1이 되는데 여기서 디터미넌트 RT와 디터미넌트 R이 서로 같아서 디터미넌트 R 제곱이 1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디터미넌트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1이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필요한 조건이고 마이너스 1은 반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는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SO3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R 매트릭스에서 기저 벡터 R1, R2, R3라는 그 벡터가 있는데 각 열 벡터는 원래 올서노멀한 기저 벡터의 기저 bek터가 어떻게 회전되었는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차에서는 기저 벡터인 X축과 Y축이 다음과 같이 회전되어서 이런 식으로 열 벡터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RPY 같은 경우에는 RZ, RY,
RX 이런 ZYX 순서로 회전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까 보여드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ZYX 순서로 회전시켰었는데 여기서 그 뭐 ZYZ라던가 XYZ 아주 다양한 각도의 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두 번째 회전각이 1번, 3번 1번, 3번 회전축을 일자로 정렬시킬 경우에 짐벌락, 방금 전에 보신 짐벌락이라는 현상이 걸리고 이게 자유도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무한히 회전시켜도 같은 평면상에서 계속 회전한다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쿼터니언으로 가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앵글 액시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글 액시스 같은 경우는 임의의 벡터 임의의 벡터 V가 있는데 여기서 회전축을 U라고 설정하겠습니다. 회전축 U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경우에 이 V 로테이션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임의 벡터 V를 회전축 U 벡터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이 값을 V 로테이션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V 벡터 같은 경우에는 V 벡터 자신에게 V 벡터와 평행한 벡터가 있고 V 벡터와 U 벡터와 평행한 벡터가 있고 U 벡터와 수직한 벡터 두 가지 값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기준 U. 여기서 V와 U가 평행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V를 U 방향으로 투영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V 직교 벡터 같은 경우에는 V 원래 벡터에서 V 평행 벡터를 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 로테이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 평행 벡터가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 자신 회전축 U에 대해서 평행한 값은 회전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고 직교 벡터가 U에 대해서 회전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음, 여기서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부분으로 잠시 돌아가서 2차원 회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2차원 회전을 식으로 나타내면, 그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여기 자기 자신 벡터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90도 회전한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벡터의 경우에는 3차원에서는 외적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외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 풀어서 쓸 수 있는데요. 그, 외적이라는 건 이제 U 벡터랑 V가 U에 직교하는 값의 성분 벡터, 그 두 가지 벡터의 두 벡터 모두에 직교하는 새로운 직교 벡터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스큐 시메트릭이라는 매트릭스가 추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각을, 여기서 첫 번째로 일단 그 V 직, 자기 자신의 값에 대해서, 너 나타낸 값, 잠깐만. 일단 V를 U 방향으로 내적, 즉 투영한 벡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그 선형대수에 따라서 U와 V 벡터의 내적은 U 벡터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V 곱하기 V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다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 벡터가 되겠죠. 이 U 벡터와 U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은 음, U 스퀘시메트릭이라는 매트릭스 더하기 I 값이 됩니다. 이 유도는 좀 길기 때문에 좀 약간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어떤 회전축 그 orthonormal 벡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질, 즉 UX, UI, UZ 제곱의 합이 1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U 곱하기 UT는 U 스키스메트릭 엑스리트스의 제곱 더하기 I라는 것이 유도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외적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스퀘스메트릭 매트리스가 무엇인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외적을 행렬로 나타낼 때 스퀘스메트릭 매트릭스와 V를 곱한다고 하고 매트릭스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적식 자체를 행렬식으로 정리한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지금 1번, 2번을 잘 대입해서 정리하면 US가 US를 US 큐스메트리 매트릭스라고 정의하고 이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 식 자체가 3차원 로테이션 매트릭스, 즉, 앵글 액시스 표현식으로는 U 회전축과 얼마만큼 회전시켰는지를 나타내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으로 로드리게스 포뮬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다음에 이제 SO3, 일단 SO3와 그 앵글엑시스 표현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행렬 지수함수, 즉 익스포넨셜 매핑에 대해서 좀 앞에서 말했던 행렬 지수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O3라는 이게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스큐스메트릭 매트릭스, 즉 3차원 회전축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리 알제브라 분의 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익스포넨셜 매핑을 한 게 SO3이다. 즉 R은 U 세타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을 설정하고 얘를 세타 곱하기 U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U는 UX, UY, UZ이고 오메가 S는 역시 크기가 세타짜리인 U 스큐시메트릭 매트릭스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표시를 정리한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다시 테일러 수가 쭉 나오는데 이때 일단 정리 형태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여기서 스키스메트릭 매트릭스 이 친구의 성질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 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인데 US 제곱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있어서 여기서 정리했듯이 이런 값이 나오고 US 3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US가 나오고 이제 US 4승은 마이너스 US 제곱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기를 적용시켜서 여기에 이곳에 대입해서 풀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데 이때 이 값이 사인 세타 값과 i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이 됩니다. 역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도 테일러 급수라든가 급수 형태로 풀면 풀어서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바로 로드리게스 함수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쿼터니온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일단 좀 정리라던가 유도 같은 게 미흡할 수 있어서 일단 계속 진행하되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쿼터니온이라는 거는 사분수로 저희 쪽에서도 몇 번 그 정경훈 교수님이라던가 김병준 선생님께서 아마 몇 번 발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음, 쿼터니온으로 회전축을 나타내면 그,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코터니언이라는 거는 이제 크기 어떤 크기 오메가와 커터니언 벡터 이렇게 두 가지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데, 음, 2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뭐 그 유명한 식으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은 아마 지금은 조금 제가 유도하기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 네, 이 식에서 이런 식으로 그 회전에 필요한 회전 코터니언에 필요한 식은 다음과 같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터니언은 실제로는 2분의 세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여기서 그 Q 오메가와 QX, QY, QZ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음, 네, 다시 정리하면 또 이렇게 표현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로테이션 매트릭스로의 변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로 해서 그 코터니언의 Q 오메가와 Q 벡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곱의 코사인 어, 이세타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커터니언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역시 그 커터니언의 경우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드리게스 쪽에 대입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 어, 큐벡터의 스큐 시메트릭 매트리스는 역시 QS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드리게스 쪽에 대입을 하면 사인 이 사인 세타 US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저희가 코터니언으로 유도한 그 값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Q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충전을 좀 진행하면서. 네. 음, 그, US와 사인 스타,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스타 전부의 Q 오메가와 Q라는 코터니안의 그 파라미터들을 대입해서 풀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이 값들에서 코터니언으로 나타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다시 표시하면 로드리게스 포뮬러에다 대입한 걸 표시하면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코터니언 형태로 뽑았으니까 여기에 이걸 사용해서 벡터를 한번 실제로 회전시켜 보면 이렇게 커터니언이 두 번, 그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들어가고 회전시키려는 벡터가 가운데에 끼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그 지수함수 EX에서 EX의 테일러 곱수에서 유도했듯이 이런 형태 여기서도 역시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쿼터니언으로도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보여드렸고 앵글 엑시스 3D로도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보여드렸고 RPY로도 로테이션 매트릭스 즉 3차원 회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 유도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코터니언과 앵글 엑시스로 로드리게스로 그 지수함수 형태로 음, SO3라는 그 리 알제브라의 SO3군에서 SO3에서 리 그룹의 스페셜 올토고널 군으로 매핑하는 것을 유도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다시 오메가는 유세타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회전 각속도를 저희가 앞서 나타낸 것과 같이 어, 회전 축 벡터와 세타라는 크기 값으로 나타냈을 때 시간 t에서 벡터 v의 회전된 위치를 저희가 계산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그 t 값이 들어가서 여기서 2의 오메가 스퀘 시메트릭 매트릭스 곱하기 t 에다가 저희가 해제시키려는 벡터 v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해는 했지만 챗GPT에게 좀 부탁해서 영어로 이렇게 쭉 한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앵귤러 벨로시티, 즉 회전 각속도와 회전 매트릭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스크시미트릭 매트릭스가 지수로 들어가서 그 회전축 U 또는 U라는 것과 회전 매트릭스 SO3 쪽의 두 가지를 매핑시켜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 그 아까 연립 선형 미분 방정식들을 이제 방정식들로 나타내는 이제 선형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회전 시스템을 푸는데 주로 주로 나타내고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많이 쓰지만 그래픽스라던가 아니면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SO3에 대해서는 뭐 매니폴드 관련된 내용도 좀 더 보긴 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뭔가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고 발표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터니온 같은 경우, 이제 코터니온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오일러 쪽에 문제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오일러 앵글로 회전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요 피치 롤 순서로 120도, 90도, 30도 회전을 순서대로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쭉 지금 롤 피치 요를 아래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 이미지 자체는 크게 문제 없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아래 2D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전한 각도를 다시 역계산을 한 건데요. 이때 120도 빼기 30도가 90도가 되는 아주 무한한 조합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맨 마지막 각도가 뭐 저는 120도, 90도, 30도를 회전을 시켰지만 실제로 어 값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역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90도 0도, 즉 피치 값만 그대로 나오고 요각, 즉 Z축 기준 회전과 롤 롤각, 즉 X축 기준 회전은 제가 어 원하는 대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어, 로봇 같은 데서는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이라던가 인버스 키네마틱으로 내가 각 관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엔드 이펙터, 즉 끝점의 위치값이 있는데요. 포워드 키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점의 그 조인트 앵글로부터, 관절 각들로부터 관절 각과 링크 길이로부터 끝에 위치값을 계산하는 것- 식이고, 인버스 키네마틱은 그 반대로 XYZ라는 끝에 그 위치값에서 조인트 앵글, 즉 관절값을 역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역계산했을 때 내가 원했던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90도, 120, 90, 3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90, 90, 0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계산이 확 뒤틀려 버리면 이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갑자기 확 틀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음, 토니언 회전이 제가 코토니언 회전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는데 그 지금 잠시 다시 공유를 중지하고 글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60도, 90도, 60도. 기준. 이렇게 60도, 90도, 60도로 먼저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X축을 기준으로 얘를 한 60도 정도 회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다시 90도를 회전시키고 X축을 기준으로 다시 60도를 회전시키면 그 결과값은 대략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움직임이 음, 당연히 코토니언 같은 경우에도 막 0.707, 마이너스 0.707, 뭐 0, 0, 뭐 이 식으로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 회전 매트릭스와 그 커터니언 회전축으로 의해서 커터니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의해서 유도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결과값은 둘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지만 이 축의 경우에는 그 실제로 움직임이 그 커터니언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고 그 이 축의 경우에는 고정이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축만 움직이게 되고요. RPY의 경우에는 이 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션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쓸모없는 모션이 생긴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역계산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갑자기 120도, 뭐 90도, 30도를 목표로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90도, 90도, 0도로 변하는 이런 급격한 값의 전환이 회전, 무한한 속도로 회전해야 되는 값의 전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는 로봇 값의 계산에 로봇 제어에 주로 커터니언 최소한 앵글 액시스 또는 커터니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도를 잃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유도를 잃는 것, 즉 이거는 제가 아까 미처 유도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세타 하나가 90도가 되거나 뭐 180도가 되거나 해서 그 1번, 3번 축을 정렬시키게 그 결과값으로 1번, 3번 축이 정렬되게 되면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정렬되게 되면 이제 랭크가 하나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결과값의 랭크가 하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유도를 잃는 것, 그리고 그 해가 무한히 많아지는 것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를 로봇에서는 이제 제어 쪽에서는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랭크가 최소 랭크보다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누լ 스페이스를 만족하는 x는 0이 아니 x는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한다거나 일단 야코비안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세 가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이거를 좀 먼저 야코비안 행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원래
이런 값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타 값은 이제 세타 벡터는 각 관절, 그 조인트의, 어, 조인트의 각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x 값은 이제 그 로봇의 가장 마지막 단 내가 위치시키고 싶은 포지션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관절이 두 개가 있는 로봇이 있을 때 이것을 세타 1이라고 하고 얘를 뭐 세타 2라고 한다면 세타 같은 경우에는 세타 1, 세타 2가 될 것이고 링크 길이는 L1, L2가 될 것이고 여기 이 값이 xt 즉 x1, x2 여기 내가 위치시키고 싶은 포지션 값이 x1, x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A의 야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리고 각속도와 산속도를 야코비안 매트릭스가 서로 매핑시키게 됩니다. 그 이제 싱귤러리티라는 거는 그 야코비안 매트릭스가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에 이르렀을 때 그 실제로 제어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시 포지션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조인트 각도가 전부 000인 경우에 즉 완전히 뻗은 상태죠. 여기서 내가 다 도달할 수 있는 최대값까지 도달했는데 여기서 MD 팩터 그 최대값까지 도달했으므로 뭐 물리적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야코비안의 랭크가 2에서 1로 실제로 계산하면 야코비안 매트릭스의 랭크가 2에서 1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싱귤러리티가 없는 그냥 알아서 잘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반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그 포지션이고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렇게 각 조인트별로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어 조인트 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누운 건데요. 역시 두 번째 관절이 완전히 반대로 꺾이면서 또다시 정렬이 됐고, 이제 끝점이 움직여도 변화가 없으므로, 그리고 그 또 다른 싱귤러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번 링크가 이렇게 갔고, 2번 링크가 이렇게 갔고, 이제 3번 링크가 이렇게 된 상태로 완전 반대로 누운 상태인데, 아무리 하나를 움직여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싱귤러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단 제가 여기서도 다시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일단은 그 끝에 벡터가 SVD로 그 미분한 싱귤러 디컴포지션한 그 속도 벡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그 RPY 쪽은 파란색이 갑자기 아래로 훅 꺾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코토니언 쪽은 저 속도 벡터가 거의 그대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실 코토니언 쪽 벡터가 그러니까 그 속도 벡터가 사실 저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프레임별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서 X랑 Y 위치가 갑자기 바뀌는 그런 증상이 좀 일어나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하나는 크게 변화가 없고 나머지 하나는 갑자기 속도 벡터의 변화가 크게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보여, 일단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귤러리티가 없는 이유는 그 다음 발표 시간에 한 번 더 할 건데 그 일단 시뮬레이션은 보여드렸고 왜 이러느냐 모든 회전이 이제 스무스하게 커버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 순서에 민감하지 않고 회전을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그 시뮬러리티가 없으며 또한 4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3차원 회전을 나타내기에는 좀 리던던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세타가 90도인 경우에서처럼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아까 봤던 야코비안 행렬이 랭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커터니언이 스페셜 오토고널 공간의 이중 커버라는 건 사실 아마도 매니폴드라는 거랑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가 좀 네, 공부되지 않아서 다음에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발표 진행하고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드는 어 디스코드나 아니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디스코드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으면 업로드를 할 예정, 집 파일로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강현철 선생님. 저 박수 친 건데요. 아, 네. 박수 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이 있긴 했습니다. 그 짐벌락이 왜 문제가 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축이 겹치면은, 네, 그 짐벌락이 왜 문제가 되죠? 이게 겹치면은 두 개가 분리가 안 되는 건가? 아, 음, 네. 어, 일단 말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축, 2번 축, 3번 축이 있을 때 1번이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2번 축과 3번 축, 잠시만요. XYZ축이 있을 때 Z 기준 회전, Y 기준 회전, X 기준 회전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Z 기준으로 아무렇게나 먼저 회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Y축 기준으로 90도를 회전시키면 새로운 X축이 기존에 제가 맨 처음에 회전시켰던 Z축과 어, 동일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새로운 X축으로 회전을 아무리 시켜도 이전에 했던 Z축으로 회전을 시켰던 것과 동일한 회전, 즉, 그러니까 XY 평면에서의 회전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Z축과 X축의 회전이 따로 있지만 그 회전은 XY 평면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일단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제 실제로 회전을 할 때 아까 역계산이라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역계산을 할 경우에는 제가 아까 120도 순서로, Z축 기준으로 120도를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90도, 다음에 X축 기준으로 30도를 회전시키면 이게 항상 Z축, Y축, X축은 다 새로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건데요. 이때 그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처음에는 회전을 잘 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90도, 3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90도, 0도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90도, 90도, 0도의 회전이
120도, 90도, 30도와 완전히 동일하게 동일한 값이 나와서 동일한 회전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그 그러니까 역계산을 할 경우에 내가 120도, 90도, 30도로 쭉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제어를 할 때 120도, 90도, 30도로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90도, 90도, 0도 이렇게 값이 훅 떨어지게 되면 12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훅 움직이게 되고 90도에 이제 맨 마지막에 30도 회전시키는 것에서 갑자기 0도로 확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엄청 커지게 되고 뭐 1초에 그러니까 한 180도를 확 움직여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제어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에러가 뜨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음.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 아니, 약간 그게 좀, 그,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회전이 겹치더라도 다시 이제 독립적으로 회전을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그렇지. 또 그거랑 좀 생각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네. 아무튼,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그, 뭐지? 약간, 그, 어, 그, 파라미터 세 개로 이제 회전을 하는데, 같은 궤도를 그리는데 값이 약간 많이 다르게 나온다. 이게 약간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는 문제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 결과값에서 역으로 계산할 네,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결과값이 그러니까 랭크가 풀랭크 랭크가 뭐 풀랭크든 n by n 매트릭스면 미니멈 n by n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랭크가 훅 떨어지게 되면 그 뭐, 뭐, 열 하나가 0이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속도가 무한하게 나온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렇게 3D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계속 문제가 생겨갖고, 전 그냥 그냥 89.9도로 어, 회전시키고, 네, 저도 그렇게 네, 몇 번 그랬습니다. 네, 그냥 89.9, 90도로 안 되게. 91도랑 89.9도 이렇게 자주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막 카메라 같은 거를 회전시킬 때 카메라 플리핑 같은 게 일어나서 그 화면이 획 돌아가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그냥 뭐 이런저런 방법이 있대는데 다 안 되고 그래서 그냥 89.9도로 하고 그런 적 많이 있었어요. 사람 눈에는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맞아요. 89도나.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커버링 토폴로지에서의 커버링을 연상시키는데 이게 좀 너무 길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이 길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맨 마지막 장에 아까 잠깐 봤었는데 SO3 공간에 이중 커버를 쿼터니언이라고 정의한다고 해서 그 커버라는 게 지금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하려면은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평면의 일부를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를 시켜서 이제 실린더를 만드는 형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0에서 2파이까지 해가지고 어 이렇게 똑같은 카피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그리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싶어 하는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은
결국에는 R3 형태인데 각도를 이용해서. 근데 이게 그 특정 각도 이제 피리어드가 있으니까 특정 각도를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쵸. 약간 네. 그런 효과가 이제 약간 커버링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약간 R3가 다 풀어헤쳐져 있는 상태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고려하고자 하는 스페이스는 이게 피리어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아까 마지막에 쿼터니언 그 더블 커버 얘기하신 게 그 SO3에서 그 피리어드를 없애면은 이제 그 쿼터니언의 유니스피어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O3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리어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어 그 그냥 패러메트라이저는 잘 쓰면은 이제 그게 풀어 헤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충 아이디어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은 네 써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더블 커버라는 게 이게 사실 더블 커버가 그 원래 이제 수학적으로는 SU2라고 부르는 리그룹인데 네, 아, 네. 네 근데 그 SU2가 이제 쿼터니언의 유닛 그 스피어 형태로 써져가지고 아, 그렇게 네, 만 맞습니다. 그 스페셜 유클리디안인가? 여기 스페셜 유닛, 네, 유니트 네. 유니트 맞습니다. 이게 SO3는 스페셜 오소고날이고 SU는 스페셜 유니터리. 네. 그래서 텀은 그렇고요. 근데 사실 그거야 그냥 약속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어, 모종의 이유로 인해 SU2를 고려하면 이 SO3에서 이렇게 피리어드가 주어지는 것처럼 곤란한 경우가 풀어 헤쳐져 있는 그 스트럭처를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약간 이게 커버링 스페이스 개념이랑 관련이 있는데, 뭐, 이제 그 채널지기님이 토러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 토러스의 그 피리어드가 다 풀어헤쳐져 있는 게 R2.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아, 그 이그젠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좀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네. 한번 일단 키워드만. 토러스의 이제 이제 두 가지 그 피리어드가 있잖아요. 도넛을 생각하면은 그 세로로 그려져 있는 세로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거랑 안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거랑 네 그게 지금 다 풀어 헤쳐져 있는 경우가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인데 네 조금 이제 그냥 대충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네 그, 일단 키워드만 이 정도로 그 커버링 네. 스페이스라고 알아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네. 토폴로지의 커버링 스페이스가 뭔지. 네, 다음에 한번 찾아보고 추가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SU2나 유니커터니언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와 있었는데, 제가 커터니언은 완전 처음, 그러니까 그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도했다기보다는 이 회전 매트릭스 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부분만 약간 스테리 피킹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고 발표를 진행한 것 같아서 다음에 포터니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발표할 일이 발표할 때 그 커버링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도 조금 찾아보고 추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현철 선생님께서 다음에 발표해 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쪽은 이제 사실 뭐 저도 막 잘 쓰는 게 아니어서 그냥 어, 뭐 코멘트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준비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일단 뭐가 그러면 필요한지 커버링 모르니까. 스페이스. 네. 제가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맥락이 좀 많거든요. 이게 고려되는 맥락이. 네. 그래서 약간 제 맘대로 설명하면은 또 원하는 설명을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 약간 그 이소연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다가
디스커션에 참여하는 형태가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아, 네. 네, 필요하신 방향으로 공부해 보시고 이제 코멘트가 있으면 디스커션 할 이제 주제가 생기면은 네,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막 준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거 다 들어 있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뭐 손댈 게 없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사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아, 뭐 이게, 근데 일단 사실 행렬 지수 함수라던가 아니면 지수 함수 자체가 지수 함수 자체랑 그다음에 미분방 정식 이렇게 그런 거를 연결 지으려면 이게 자연 상수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자연 상수도 뭔지는 다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 식으로 유도해 본 거는 한두 번밖에 없어서 좀 제가 이해하려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좋았는데 약간 조금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아, 다른 네. 분들은 약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필요한 만큼 이제 개념 보다가 이거 조금 잘 모르겠다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싶은 거 그냥 들고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네. 다른 선생님들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아기자기 이제 한동안 계속 들어올 건데 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제가 이제 막 좀 적극적으로 디스커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저도 약간 오늘 일단 이 내용을 너무 처음부터 좀 쭉 풀어가는 식이 된 것 같아서 약간 너무 다음에는 좋았어요. 네, 네. 여기가 그뭐 빠진 게 하나도 없고. 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다음에는 약간 더 그림을 좀 많이 첨가한 재밌는, 그리고 좀 짧은 발표로 이제 기초는 다 적어 놨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음, 네. 나중에 또 뭐야 기회가 되면은 그 제가 하는 연구 세팅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수 있으면 네. 그것도 오, 공유하고. 너무 네. 좋죠. 좀그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분야라서 그 좀 직관 레벨로 떨어뜨리려면 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림을 많이 그려주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사실 이렇게 넣은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시뮬레이션들이지만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그 음, 수준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바닥까지 계산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철저하게. 네. 네. 약간 그림을 사용한 약간 제 분야는 좀 그래요. 약간 그림을 사용하는 게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심플리파이를 해야 되거든요. 4디멘셔널 저희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어쩔 수 이해해야 없이 됩니다. 심플리파이를 하는 와중에 아이디어가 전달이 되는데 효과적인 그림들이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포멀한 약간 계산을 같이 곁들이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럼 너무 헤비해질 수도 있어서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아까 토로스 말씀하신 게 R2 쿼션트 G2인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아, 그 있잖아요. R2에서는 이제 루프를 딱 줬을 때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줄였을 때 그 점으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 R2에서는. 근데 토러스에서는 그 케이스가 많죠. 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음, 그래서 피리어드, 넌트리블 피리어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그런 이야기고요. 토러스에서 그 줄일 수 없는 루프, 점으로 줄일 수 없는 루프. 네, 음, 그래서 SO3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SO3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어, 이소연 선생님 말씀하신 인버스 트래킹을 했을 때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거. 네. 그 그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SO3에서의 루프가 그 SU2로 가져가면 더 이상 루프가 아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어, 조금 그렇죠. 이게 네, 그 제가 제가, 나중에 제가, 네, 언어를 다 알지는 못해서, 네. 근데 약간 느낌만,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있죠. 그러니까 토러스에서 이제 루프가 유닛 사각형 그려놓고 이 뭐야 그 양변을 각각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토러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요렇게 말고, 요렇게 말고, 네, 네, 그거. 그러면 네, 이제 가운데에다가 딱 세로 선을 딱 그리면 얘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의해서 슈링킹 되지 않는 루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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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R2에서는 이게 그냥 루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SO3에도 이게 슈링킹 되지 않는 루프가 있는데 네, SU2 위로 얘를 끌어올리면 얘가 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SO3 레벨에서 회전 레벨에서는 같은 회전이 나왔는데 아, SO2 네. 가져가면은 저 위에서는 뭔가 다른 놈으로 가 있는 거죠. 아, 이래서 토러스를 보라고 하는 거군요. 토르스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충 그림은 이렇고요. 근데 실제로 네네네. 하면 나중에 이제 그 그려보시면 아, 대충 네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이게 네. 어, SO3에서는 같은 회전을 의미하는데 네네네. B에서는 그 120도, 90도, 30도였나? 그거랑 이제 네. 마이너스 90, 0 이 두 개가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떨어져서. 네네네. 네, 근데 회전 레벨 SO3로 내려오면 두 개가 같은 거고. 네. 네. 무슨 근데 이제 말인지. 위쪽 구조가 더 좋죠. 뭐가 네네. 없으니까. 네. 네,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 싶은 거는 회전인데. 아, 네네. 네, 약간 비유적으로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계산들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